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교토에 갔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목욕도 하고 여관에서 취침 시간까지 신나게 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오른쪽 옆방에 친한 놈들이 있었기에 그 방으로 놀러 갔다. 그때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방 불을 끄고 가운데에 10명가량 모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나가다 A의 차례가 돌아왔다. 여기처럼 수학여행 숙소로 쓰이는 싸구려 여관에는 귀신이 나온대. 불제 때 붙여놓은 부적이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안 같은 곳에 붙어있다고. 한번 같이 찾아보자.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했기에 다들 영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방을 한번 뒤져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뭐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중 옆방에서 베개 싸움 하던 게 우리 방으로 넘어와 우리도 신나게 베개 싸움을 시작했다. 신나게 놀다 조금 지쳐 쉬던 도중 A가 천장에 있는 점검구를 발견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보통 집이라면 화장실 천장에 있는 바로 그거. 그 여관은 어째서인지 방 가장자리 천장에 그게 있었던 것이다. A는 나쁜 놈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도를 넘고 나는 놈이었다. 야! 저 안에 들어가 보자. 옆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단호히 거부했다. 다른 녀석들도 힘들어 죽겠다던가 더러워서 싫다는 등 나서는 놈이 없었다. 뭐야? 그럼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나 좀 들어올려줘. 애들 셋이서 받쳐줘 A가 점검구를 연다. 조심스레 열었지만 먼지가 와락 쏟아진다. 아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거겠지. 열린 점검구 너머에는 어두컴컴한 공간이 보일 뿐이다. 뭐야, 어둡네. A는 안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말한다. 그 안이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걸까? 무언가 찾아낸 것인지 A가 소리를 냈다. 야! 여기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며 A는 양손을 구멍 안에 넣고 머리만 뺐다. 곧 손을 천천히 어두운 곳에서 빼내 바깥 세계로 가져나온다. 손에 든 걸 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다. A가 천장과 지붕 사이에서 찾아낸 건 붉은 표식이 찍힌 일본 종이로 감싸진 인형이었다. 부적과 작고 붉은 책도 함께 있었다. 긴 세월 놓여 있었던 탓인지 인형 표면은 먼지로 검게 더럽혀져 있었다. 부적도 오래되어 간신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였다. 작고 붉은 책은 포켓용 사전 정도 크기로 검붉은 표지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글자가 써 있었다. A는 놀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인지 주변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내던졌다. 물론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책은 다다미 위로 풀썩 떨어졌다. A는 펄쩍 뛰어내리더니 다시 인형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던졌다. 아마 스스로도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리라. 그 기분을 속여 넘기려 조용한 그 방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형과 책을 던져댔던 것이다.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으라며 참다 못한 B가 입을 열고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다. A도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했고 A는 인형과 부적, 책을 주워 가볍게 먼지를 털고는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놨다. 분위기도 죽었고 취침 시간도 가까워졌기에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A는 인형이 나온 그 방에 그대로. 곧 소등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며 각 방에 불을 껐다. 방문은 살짝 열려 복도에 빛이 들어온다. 선생님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린다. 복도의 빛과 더불어 선생님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나는 아까 전 인형 사건을 잊고 금세 잠에 빠지기 시작했다. 잠에 든 지 얼마나 지나서였을까. 꽝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나는 깨어났다. 꿈인가 싶어 떨리는 와중에도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아마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곧바로 쾅쾅하고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옆방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S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외치고 A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게 들려왔다. 우리는 당황해 방을 나와 옆방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A는 눈을 치켜뜨고 벽을 향해 손발을 휘둘렀다. 마치 벽에서 나오는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S 선생님이 A를 말리고 있었지만 A는 멈추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선생님들까지 달려들어 A를 붙잡았다. A는 억눌린 와중에도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저항하고 있었다. 보고 있는 우리들마저 겁에 질릴 정도로 날뛰며 소리치고 있었다. 이봐, 구급차 불러!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는 몰라도 곧바로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들것에 실려 묶인 와중에도 A는 마구 날뛰었고 급기야는 실금까지 했다. 그리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가버렸다. 물론 그런 걸 본 이상 잠이 올 리 없다. 우리는 방에 돌아와 침착을 되찾은 후 S 선생님을 불렀다. 그리고 A가 지붕 밑에서 인형과 책을 찾아냈다는 것, 그걸 가지고 던지며 놀았다는 걸 전했다. 그런 건 관계없어. 저 녀석은 목류병이나 뭐 그런 거일 거야. 너희도 신경 쓰지 말고 자라. 일단 여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는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역시 A의 모습은 없었다. 아침 식사 후 짐 정리를 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모이라는 지시가 왔다. 모이는 곳은 A가 있던 방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이미 와 있었고 방에 들어가 구석에서부터 차례로 정자를 하고 앉았다. 어제 일 때문에 혼나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그게 아닌 듯했다. 우리가 모두 방에 들어오자 우르르 여관 종업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뒤이어 소복을 입은 신주 같은 사람이 셋 들어왔다. 모두가 손을 잡고 눈을 감은 후 경 같은 걸 들었다. 불제 비슷한 의식이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A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학교에 돌아온 후에도 A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 말에 따르면 다른 학교에 전학 갔다고 한다. 소문에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던가. A네 집도 이사를 갔기에 A의 소식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 투성이다. 우선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분명 선생님이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이 말하고 곧바로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정도로 도착도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구급대원의 얼굴도 왠지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고 선생님들 중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함께 탔던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인형과 부적과 책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 구급대원들은 사람이었을까? 벌써 20년 전 일이 되어버린 실화다.